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오사부의 상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네, 지난번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올랐죠. 예, 나스닥 시장도 급등이 나오고, 예,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던 군병력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긴장 완화가 어, 돼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올랐다, 그렇게 좀 뉴스가 나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그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는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큰 전쟁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굳이 우크라이나를 칠 그럴 만한 명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명분은 있죠. 네, 명분은 있는데 득실을 따져보면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예,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전쟁을 할 마음이 없다, 협상을 하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미국에서 또 펌프질을 하네요, 언론에 대고. 예. 저는 요번 사태에 가장 좀 안 좋은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얻는 게 많아요, 잃는 것보다. 예, 러시아가 미국이랑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꼴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미국이 직접 참전은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만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직 일부 병력 철수한 거 가지고 지금 침공을 안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예, 침공을 할 가능성이 분명 있기는 해요. 극히 낮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침공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아무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유럽 시장부터 좀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예, 그리고 미국 시장도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고, 우리 시장 역시 오늘 코스피 시장이 2%, 1.99%가 2% 급등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4.55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예, 제가 어제 코스닥 시장이 마지노선이 850인데 그걸 깨가지고 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어차피 미국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어차피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루에 4.5% 폭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코스피 시장이 2,600만 깨지 않으면 코스닥도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예, 같이 가는 거니까 다시 올라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하루에 38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5가 올라갔다는 거는 예, 오늘 시장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 중에 코스피 시장이 저렇게 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 오늘 시장이 반등이 만약에, 예, 제 생각대로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코스닥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반등이 2800 부분까지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저는 여기 마지노선에는 2600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시장이 조정을 보여서 2600까지 꼭 내려와서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 전에 2600을 깨지 않는
예, 깨지 않는 수준에서 그 전에 반등이 나와서 다시 2,800으로 간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일단은 뭐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차트를 뭐 새로 그리진 않았어요. 어제 그러는 거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시장이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왔는데 요 하락하는 21선이 좀 문제죠. 하락하는 21선이. 그 전에도 반등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21선이 2800 부근에 걸려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2800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락하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전 상황도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가지를 보면요. 직전 고점에서는 2800에서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하락하는 21선을 맞고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전 직전 고점 3000 부근에서는 뭐죠? 21선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21선에서 맞고 급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서 급락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21선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2800에 맞고 떨어졌다고 보긴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락하는 21선에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또 반등이 나오죠. 예, 반등이 나오는데 21선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될까 안 될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2800 부근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기를 조금만 바꿀게요. 하락하는 21선에 맞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 이제 좀 지울게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21선 맞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오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시 21선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로 좀 얘기를 제 의견을 좀 수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시장 수급을 잠깐 볼게요. 시장 수급. 저는 뭐 기술 분석보다는 시장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수급을 좀 보시면요. 시장이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는데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고 투신이 한 3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2,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투신, 금융투자까지는 모르겠어요. 금융투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신, 사모펀드, 은행, 보험, 연기금 이쪽으로는 매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오늘 요 반등이 2% 나온 요 반등이요. 의미가 있는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면 기관 쪽에서 일제히 매수를 했어야 돼요. 외국인도 매수를 했어야 되고. 시장이 급등을 한 거에 비하면 시장 수급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가면 금융 투자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더 올라가면 가장 최근에 매도했던 때가 언제죠? 예, 2770 부근에서 매도가 한번 나왔어요. 금융 투자에서. 그렇죠? 2770 부근에서. 그 전에는 어디서 나왔냐? 2750에서 나왔습니다. 매도가. 근데 그때는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줄 수 있는데 지금 정도 시장 지수 수준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 시장이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락보다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예, 물론 강하게 상승하기 좀 어려워요.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 혼조세 내지는
3대 지수 강보합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좀 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올 거고, 그렇게 보면은 내일 우리 시장은 거의 중립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립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를 치게 되면 시장은 금융투자가 물론 강하게 매수하면 또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반등의 오늘 시작이라고 봤을 때 요번 반등은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길면 금요일까지, 짧으면 내일까지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시장은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러시아 영향도 있었죠. 러시아 영향도 있었지만 시장이 안 좋았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급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일부가 해소가 됐어요. 일부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부가 해소가 됐어요. 그 러시아 사태를 보면요, 그거는 장기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뭐 그런 장기적인 재료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단발적인 재료란 말이에요. 그런 재료에 의해서 어제하고 오늘 전 세계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단발성이에요, 단발성.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건들을 보면 시장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등의 기분은 좋지만 이 반등이 길게 이어져서 21선을 돌파, 2800까지도 아니고 21선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21선 돌파가 되고 2800 돌파가 되고 그럼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주변 여건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반등이 좀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분위기 되게 좋은데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저 언제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너무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오늘 시장이 반등은 나왔지만 저는 오늘 시장이 뭐 단기적인 재료, 러시아 사태에 의한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한번 좀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이 반등은 길면은 금요일, 짧으면 내일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 동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동영상 추천주는 아니죠. 자꾸만 추천주라고 그러네요. 관심주 동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